자, 내려다보는 풍경이 굉장히 좋네요. 멀리서 보면 잘 모르는데 가까이 와봐야 된다니까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중소도시도 진짜 오지 않으면 모를 진짜 그 매력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여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좀 어디를 좀 불러볼까요? 네. 경남 거제, 경남 거제 좋죠. 그다음에 이곳 전남 목포, 여기. 예. 그다음에 충남의 공주와 서천 이렇게 네 군데를 돌아볼 생각입니다. 네 개 도시 선정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역이 쇠퇴를 하는 거는 사람들이 떠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다시 불러와야 되는데 특히 젊은 세대, 청년들을 불러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단계도 필요하고 몇 가지 조건도 필요하죠. 단계라고 하면은 일단 그 지역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짧게라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사귀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사귀어서 관계를 맺고, 그래야 힘들 때 의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겠죠. 그 다음에 조건들도 필요해요. 사람들이 정착해서 오래도록 살려면은 무엇보다도 일자리, 그 다음에 집, 이런 생활 기반, 인프라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네 개 도시들은 이 각각의 어떤 단계와 조건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도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야, 목포에서 또 어떤 분들 만날지 기대되네요. 궁금합니다, 저도. 야, 깜짝이야. 예. 안녕하세요. 지금 약간 관광부 같은 느낌인데 진짜 전국 여행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제 이분 예. 누구세요? 네. 오늘 가이드 투어를 진행하게 될 괜찮아 마을의 홍동우라고 합니다. 가이드 투어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진짜 괜찮다. 편하게. 저희 마을에 오시면 저희가 가이드 투어를 진행하고요. 예. 마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함께 살아보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네. 네. 자, 내려가시도록 하죠. 네. 예. 목포는 항구다 느낌이 맞습니다. 앞에 항구가 싹 보이면서 전망이 와 최고네요, 진짜. 맞습니다.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목포는 항구다에 그 항구가 바로 여기 원도심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지만 네. 1900년에 일본 영사관이 만들어지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길이 만들어지고 철도가 놓이면서 이 항구는 사실 일본인들의 항구가 돼버렸어요. 일본인들의 흔적이 마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네, 저기는 일본인들이 만든 동양 척식 주식회사. 이제 이 일대의 땅들을 헐값에 사들여서 그곳을 조선인들로 하여금 경작해 하고 또 높은 고리대나 세금을 착취하는 그런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은 식민 지배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죠. 근데 전남 지역에서도 특히 목포의 인구 감소가 되게 가파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수나 순천보다도 지금은 인구가 훨씬 네. 적은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여수나 순천과 같은 다른 시와는 다르게 컴팩트한 도시예요. 이곳은 여기서 택시를 타고 여기 이제 바닷가에서 택시를 타고 가장 내륙까지 목포의 가장 내륙까지도 택시비 한 6,000원, 7,000원 정도면 갈 수 있을 만큼 매우 작은 도시예요. 맞아요. 그리고 신도시 아파트촌들이 생겨나면서 더더군다나 없는 청년들이 이제 여기에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버리고 이쪽에는 정말 이제 사람 보기 어려운 게 되었죠. 빈집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그렇습니다. 올라올 때도 보니까 맞아요. 진짜 계속 빈집만 보여가지고.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폐가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여기는 저희가 사실 목포 와서 처음으로 사용했던 건물이에요. 네, 오래된 여관 건물인데요. 우진장. 우진장을 써있네. 네. 지금 공사 중입니다. 저희가 사실 처음에 목포를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연락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목포에 계신 분이 이 여관 건물,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여관 건물을 우진장 여기? 네, 우진장을 가지고 계신데
본인은 방 한 칸만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청년들이 마음대로 활용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서울에 젠트리피케이션도 많고 여기가 활성화되면 저희 또 쫓겨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었는데 그분이 과감하게 20년 무상 임대 계약서를 써주신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도 처음부터 로컬의 가치를 알고 왔던 게 아니라 살면서 로컬의 가치를 발견해 예, 예. 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스스로 생겼고 그러면서 여기를 이제 자기 삶의 무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이자 성과이고 목표로 봐서도 큰 자산이 생긴 거죠. 저와 함께 공동대표였던 친구가 여기를 같이 왔거든요.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지금 작업하고 있네요. 네. 저분이 대표셨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우진장 이곳은 그 괜찮아 말에 왔던 친구랑 제가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다음 주에 결혼을 해요. 근데 갑자기 결혼 얘기 여기서.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네네네네. 네. 그 친구가 이제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지역에 내려와서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 친구가 이제 이 건물을 매입하고 또 투자자를 저희가 찾아가지고 같이 조성을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럼 아내분이 이걸 매입하신 거예요? 그쵸. 지금은 곧 아내가 될. 잘 잡았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공간은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숙소 형태로 이 공간이 이제 활용이 될 예정이고요. 그러면 숙소라고 하시는 게 게스트하우스 형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다른 용도가 되는 건가요? 게스트하우스인데 저희는 좀 약간 중장기 숙박을 하면서 좀 워케이션 형태의 숙박이 가능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고요. 워케이션이 뭔가요? 워케이션은 저희가 요즘 여행을 단순히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좀 일도 하면서 또 쉼까지 얻을 수 있는 방식의 새로운 방식의 좀 휴양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워크랑 그 베이케이션이랑. 네네네. 그래서 목포가 약간 교통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여행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이라서 저희가 이 공간 역시 일하는 공간 또는 쉬는 공간 그다음에 뭔가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 각각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공간과 마을이 같이 이렇게 좀 여행 형태로 묶이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 반짝반짝 1번지라고 청년들이 모이는 공간이에요. 코워킹 스페이스여서 뭐 컴퓨터 하나 들고 오면 언제든지 사무실처럼 일할 수 있고 근데 이 앞에 있는 이거 카드 같은데 이건 뭐예요? 괜찮아 마을에 오면 누구나 해야 되는 게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카드로 해가지고 대표님의 어떤 이야기를 좀 저희가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이야기요. 그렇죠. 저희 얘기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럼 아나운서님 카드로 네. 하나씩 뭐 그럴까요? 그러면 작가님이 한번 제가- 먼저. 네네. 예, 네. 뽑아서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성공이란 무엇인가요? 어떤 생각이든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이 작은 성공이 사실 저한테 있어서는 전국 일주 여행과 같은 거였어요. 처음에 사실 전국 일주 여행을 20살 때 떠날 때만 해도 이 여행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전국 일주를 마쳤을 때 엄청난 자신감과 난 할 수 있구나 해볼까? 라고 하면서 작게 사업도 해보고 거기서 또 성공을 거두면 또 다음 무언가를 해보고
다음엔 더 큰 거를 도전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벌써 지금 5분이 다 됐는데 한 바퀴 돌릴까요? 예. 한 번만 더 돌릴게요. 마지막 질문. 아쉬우니까. 아 이게 네, 시간이 금방 가는데도 네. 재밌네요, 그죠? 너. 자, 이거를 다 같이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쵸. 네, 밤새는 줄 모릅니다. 밤샐 수도 있겠다. 자, 한 번만 더 돌리고. 네. 자, 당신에게 집과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집과 네. 가족. 어, 잠깐만 눈가가 촉촉. 갑자기 집과 네. 가족 그러니까. 연출이 많이 들어가시는 거 같아요. 농담입니다. 네, 편하게 네. 해주세요. 네. 제가 살면서 힘들고 지친 순간이 올 거 아니에요. 예. 야, 너 이거밖에 못해? 직장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저희 아버지는 회사에서 에이 더러워 하면서도 뒷걸음질 쳐서 에이 나중에 언젠가 고향 내려가 살면 되지 뭐라고 하는 마음의 안식처가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은요 고향이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직장에서 이 현업에서 버텨야 되는 거죠. 너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 줄 알아? 너 여기서 나가면 다시는 이 바닥에 발 못 붙일 줄 알아? 라는 말들이 갑자기 스트레스 확. 나 힐링 여행 온 줄 알았는데 갑자기 벌써 많이 들은 느낌이야. 예.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고향집에 있어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맞아. 있어요. 생가. 네.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가면 친구들이 주변에 있고, 그치. 그리고 아버지는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밭에다가 뭘 심으면 뭐가 나는지를 다 알아. 알고 계시고, 맞아. 그걸 뽑아서 요리해서 드실 수 있어요. 이게 영화 리틀 포레스트죠. 리틀 포레스트의 세 가지 요소가 저는 사실 과학적으로 분석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요. 예. 첫 번째가 엄마의 집, 그리고 두 번째가 옆집에 류준열이 살고 있어요. 류준열 배우처럼 잘생긴 남자 배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친구들이 맞습니다, 없어요, 맞습니다. 이제 예, 예. 지역에.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이 놀라운데, 주인공 혜원이 이제 극중 해면 혜원인데, 혜원이 내려온 첫날 앞마당에서 제 눈엔 맞아요, 눈인데 눈이에요. 눈썹을 해치고 그 안에서 봄동 배추를 뽑아가지고 봄동. 야. 송송송 썰어서 봄동 배추 된장국을 해 그렇죠. 먹어요. 요즘 제철 봄동. 저는 이 장면이 마치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간달프가 마법으로 이렇게 불 켜는 장면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괜찮아 마을을 통해서 그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엄마의 집, 여기 빈집들을 활용해서 만들어 주자. 두 번째, 옆집의 류준열. 이렇게 재밌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모아주자. 각자가 배운 기술들을 활용해서 연대하면, 같이 공동체를 만들면 우리가 큰 규모가 돼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고. 돈 벌 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걸 해결하자가 사실 저희의 모토이기도 하죠. 네,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어떻게 보면 목포라는 곳이 저한테도 좀 낯선 곳이었는데 너무 편해지고요. 그러니까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고향을 만들어 준다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네요. 그 영화 얘기하셨지만 그 리틀 포레스트도 그 어머니가 딸에게 언제든 돌아와서 기댈 수 있는 숲을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여기가 정말 서울 수도권 대도시에 사는 청년들에게 고향이 돼줄 수 있는, 기댈 네.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청년들, 그 안에서 활기를 불어넣어준 청년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예, 예. 또 어떤 여행의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지역이 쇠퇴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떤 혁신적 해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청년들의 활동이 굉장히 큰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 정도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청년들에게 기성세대가 정해놓은 또는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틀을 벗어나서 얼마든지 다른 삶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퍼스트 펭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에 뛰어드는 것을 다들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자신의 청춘을 던져가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새로운 실험을 해나가고 있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저런 삶도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사실 지방에 있는 좀 중장년층 어른들을 만나보면은 지역에 대한 애정은 크지만 실제로 이 지역이 바뀔 것이다, 인구가 다시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별로 없어요. 안 될 거야. 그렇죠. 이미 수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도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그런 흐름을 돌려세울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청년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시도들을 함으로써 뭔가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새롭게 희망을 좀 제시해 준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저는 이렇게. 자, 여기가 충남 서천군 한산면입니다. 중현 씨, 한산하면은 뭐가 떠오르시죠? 한산하면은 저희 보면은 한산 모시. 그렇죠. 모시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모시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서 유명한데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소곡주가 있습니다. 한산 소곡주. 아 진짜. 예, 술이요. 소곡주. 그렇습니다. 오. 한산 소곡주도 아는 사람은 알 만큼 꽤 맛있고 깊은 맛이 나는 술입니다. 이것도 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럴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 예. 그럼 오늘은 요거 의도를 알았어요. 예. 이 소곡주를 만드는 어떤 청년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명인도 만나고 예. 청년도 만나고. 술도 마시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 청년을 먼저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먼저 아니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만나러. 청년분 먼저 예, 예. 네, 만나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런 분들 계세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요? 노란 달팽이 삼기술학교. 되게 특이하다. 들어보실까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와. 야, 이거 술 먹기 딱 좋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어. 환영합니다. 야, 이분이시구나. 그렇습니다. 술을 좋아하신다고. 대표님이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인지도 궁금한데요. 여기랑 관련이 있으신가요? 서천 출신이신가요? 예? 아니요, 연고가 저는 없나요? 연고가 없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도시 문화기획자로 살다가 그런 어떤 빠른 삶에 좀 지쳐서 이것으로 2016년도에 2년이 되어서 내려오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IT 소셜벤처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네. 됐나요? 그 소곡주에 연상된 컬러가 옐로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소곡주 테마거리고요. 이 테마거리에서 제가 이 공간을 만들 때는 이 지역과 연결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의 노란 달팽이라고 하는 현대인들이 좀 머물다 갈 수 있는 위로의 공간을 만들었고요. 삼기술학교는 이제 도시에 있는 청년들의 삼기술과 마을에 있는 이런 손기술을 가진 주민들의 삼기술을 교환해 가면서 친구를 맺는 그런 학교고요. 이 마을에 있는 그 주민들과 함께 한 달 살기를 통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를 실험하는 그런 실험대학 같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니, 어떤 그런 생각을 하셨죠? 그게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크게 발전되면은 더 좋은 게 많겠구나. 그런 것들이 하나 둘셋넷 뭐 여러 개 되다 보면 비로소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시의 그런 긍정적인 변화들의 시도이지 않을까. 오셔서 좀 여기 적응하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많이 힘들었죠. 예,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노트북 들고 다니는 어떤 그런 문화 자체가 이 농어촌 사회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문화고요. 예, 한산면은 지금 2,500명 정도 그 살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예전에 이제 읍소재지였으면서도 불구하고 여기 앞에 있는 한산초등학교 자체가 한 2,500명 정도였는데 예전에. 네, 지금은 뭐 주민 전체가 2,500명. 네, 지금은 학생 인구가 40명.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이에요. 도시에는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이곳에서는 저희와 같은 젊은 사회적 인력들이 할 일이 많다라고 느꼈고, 저 같은 크리에이터들한테는 이곳이 뭐 재밌게 놀거리들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소곡주를 만드는 제조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술 만드는데 처음 와봐요. 예, 옛날에 이제 그 가양주라고 해서 집에서 빚던 술의 문화를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화시켜서 네, 이걸 이제 유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야,
한산소곡주 우열명인의 예. 전수자십니다. 그럼 지금 몇 대째? 4대째 하는데요. 이제 3대 전수자. 3대입니다. 네. 아유, 저 일단 저랑 왜 그러세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 젊은 청년들이 예. 처음에 딱 지역에 왔다고 했을 때 네. 그때 어떠셨어요? 저는 반신반의했죠. 젊은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 여기 시골 와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했는데 좀 이제 만나게 됨으로써 술 한 잔씩 기울이고 하다 보니까 예. 정착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저희는 술은 만들 줄 알지만 생산할 줄 알지 어떻게 판매 루트 같은 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다행히 이제 이쪽 친구들하고 같이 온라인 판매 쪽에 마케팅을 좀 배웠어요, 제가. 반대로. 야, 이 항아리. 작가님 나. 나 진짜 요거 사진 한번 찍어야 돼. 요거 한번 이제 계세요. 한번 제가 사진 한번 찍어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예, 이게 100일 된 술입니다. 와! 야, 이게 100일 된. 네. 지금 거꾸로. 야. 여기서 나올 줄 알았는데 뒤에서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소곡주 위하여! 위하여 소곡주! 예. 입안에 잠깐 향이 이렇게 확 부드럽게 도는데요? 한산소곡주를 안 먹어본 사람도 있어도요.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어요. 나 큰일 났네. 나 오늘 처음 마셨는데. 한 잔 더. 한 잔 더 하세요. 계속 먹겠네. 네네. 원래 술은 잔으로 마시는 것보다 바가지 술이 맛있어요. 오, 야. 먹겠습니다, 그냥. 소곡주 이거. 나 여기 살아야겠다. 야, 완샷. 아니, 한 사람 내려오셔야겠네. 다 맞았습니다. 이 빨간 벽돌. 안녕하세요. 되게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뮤니티 호텔 H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밖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뭔가 그 어떤 그 코스한 느낌이. 저희 방이 1인실하고 6인실하고 2인실이 있는데 우선 1인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예. 야, 너무 잘 됐다. 오. 우와. 잘 해놨네. 너무 깨끗하고 좋은데요. 화장실 같은 데 보시면 옛날 타일을 그대로 다 살려놨어요. 제가 어제 묵었던 모텔방보다 훨씬 좋은데요. 네네네. 예. 굉장히 깔끔하고. 깔끔하게 잘 해놨네. 예. 자, 이쪽으로 오시죠. 예전에 여기가 다방짜리였거든요. 여기를 코워킹 스페이스 만들고 리빙랩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방짜리를 카페로. 그렇죠. 네. 한산한 오늘. 한산한 오늘. 이야. 안녕하세요. 실례 좀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한 분 한 분 좀 본인 소개부터 이렇게 쭉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기술학교에서 공동체장을 맡고 있는 김혜진 코치장이라고 하고요. 저는 2019년도에 한산에 내려와서 정착한 지 이제 4년 차? 네,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서천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그렇게 행복한 시골 생활을 하고 있는 이준영입니다. 삼기술학교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 회사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기 아예 취업을 하게 된 2주 된 신입사원 이한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19년도에 3기로 여기 삼기술학교에 참여를 하고 공동체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지금 이제는 호텔 운영까지 하고 있는 지은영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딱 왔을 때의 그 여기
이쪽에 이 딱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때는 주민분들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엄청 반겨주셨어요. 그 제 기억에 남는 거는 환대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여기 있을 수 있지? 라는 눈빛으로 쳐다봐 주시고 말도 걸어주시고 저희는 여기 와서 소국주를 단 한 번도 돈 주고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네. 나도 아직까지 그런데. 그 삼기술학교에서 여기 몇 주 동안 살아보고 그 다음에 3코치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운영. 근데 이런 게 또 궁금해져요. 아까 이제 한 달 정도는 살아볼 수도 있지. 그거를 이제 계속 눌러 앉아서 연고도 없는 곳에서 살아간다는 건 여러 가지 불안 요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가장 큰 게 이제 주거 관련된 문제인데 아직도 사실 저희는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해결한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스스로 먹고 살아나가야 되는 이 시대 앞에서 주거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적으로나 지금 많이 변화하려고 해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다. 라는 생각으로 감내하면서 그것 말고도 더 큰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여기 아직 남아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본인들이 선택해서 사는 삶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본인들이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가 미래에 살고 싶은 우리의 도시,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된 도시가 되는 그런 임팩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통을 이어나가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어나가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사라져가는 전통 기술들이나 자원들을 사라지지 않게끔 보존하는 일을 저희가 저희만의 방식으로 지금 이뤄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기 재민천 여기가 주민들이 진짜 산책하기 좋게 만들어놨네요. 예. 야, 진짜 좋다 여기. 공주가 또 세계문화유산 또 지정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백제 공산성을 비롯해서 많은 유산들이 저쪽 금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야, 예. 진짜 좋다. 지금 저 청동오리 같은데 저기 지금 쟤네들도 저기서 노네. 그러네요. 물이 상당히 깨끗한가 보네요. 저희가 지금 가는 곳은 이 원도심에 생긴 첫 번째 독립책방이에요. 독립책방. 예, 그리고 독립책방이고 여기에 이 새로운 그 골목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청년들, 핫한 청년들 3분이 모여 계십니다. 청년 3분이?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죠. 여기인가요? 예, 여기입니다. 야, 가가 책방. 그러면은 여기 대표님이신 거예요? 책방 대표님? 네네네. 저는 가가책방 운영하고 있는 서동민입니다. 그리고 여기 네, 저는 퍼즐랩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권호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쪽은요? 공물집이라고 하는 동물 경험 브랜드를 운영하는 천재박입니다. 이곳은 어떻게 좀 시작이 된 거예요? 한 18년도에 종주에 여행을 왔었고 그 무렵에 공주에 그 흔한 책방 하나가 없었어요. 근데 책방은 사실 수요가 없다고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가고 싶으니까 내가 만들어야지 생각해서 공간을 한참 찾다가 이제 여기에 자리 잡은 게 첫 번째 가가 책방, 동네 책방이었고 그 이후에 근데 하나씩 막 생겨났는데 한 3년 사이에 지금 8개? 가가책방이 생긴 이후에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책방들이 8개가 생겨서 제가 볼 때는 그 취급하시는 책이나 분야가 안 겹쳐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여기서 책방만 돌아도 사실 1박 2일 나오는 거죠. 이게 원도심에 이렇게 젊은 청년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정착을 해서 지금 자리를 잡고 지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 분들이 어떻게 그 청년들의 굉장히 요즘에 고민들이 많거든요. 지역으로 어떻게 좀 살아볼까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청년들의 이주를 위해서 좀 어떤 일들을 좀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서울 떠나도 사라지는구나. 일주일짜리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3주짜리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짜리는 소위 이제 워케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면 잘 공간하고 일할 공간을 제공해드리고 주 단위로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여행, 그다음에 지역 교류, 그다음에 자기 프로젝트 찾기 이렇게 3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여기 뭐가 좀 부족하구나, 내가 와서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겠구나, 나는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누군가 잘 만들어 놓고 있구나. 괜찮은데? 네, 그럼 그걸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확실하게 알죠. 예,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랑 하고 싶은 거랑 그다음에 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빈 부분이 매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3주 프로그램을 지금 5기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10분이 어딘가 돌아다니면서 자기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특강이나 공방 체험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지금 현재 공주 원도심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의 정착 이야기나 혹은 창업 혹은 여기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다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공주 원도심에 가지고 있는 애정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여기에 있는 제가 너무 행복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공주만이 갖는 차별성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야, 어렵다. 갑자기 뭐가 지금 여기 PT하는 느낌으로. 네.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하지만 전부 다 저희 공간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파트너 다른 청년 팀들 플러스 지역에 원래 계속 하고 계시던 자기 색깔 내고 계시는 원래 주민들하고 시니어분들까지도 같이 저희 운영진에 포함돼서 운영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와서 좀 사업의 확장이라든가 서울에서 생각하셨던 막 진짜 쫓겨서 하던 거 말고 조금 여유 있게 구상을 하시면서 그 새롭게 좀 준비하시고 계신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거 약간 사업 아이템 가져가시려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쪽 가까운 봉황동에서 곡물집이라는 우리나라 토종 곡물들을 좀 수집한 다음에 그 곡물들이 사실상 생산성의 이유로 없어진 곡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맛과 향이 뛰어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곡물들을 좀 수집하고 모으고 그걸로 뭐 식품이나 디저트나 음식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는데, 예전의 생각이었으면은 그냥 빨리 제품 개발 잘하고 메뉴 잘 만들어서 뭐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이제 그게 주력인 이제 사업 아이템이 됐겠죠. 근데 지역 내에서 자연스럽게 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꾸준하게 발전시켜 나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사회의 어떤 공감을 얻는 일들이 이게 우리가 뭐 커뮤니티 비즈니스나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게 없으면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배울 수 있는 어떤 학습 공동체 같은 것도 저희 일을 하기 위해서 당연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프로그램을 저희도 개발해서 진행한다던가. 동네 지도가 참 있으니까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서 재민천 마을 스테이. 여기도 저희 아까 지역살이 프로그램 참여하셨던 분이 이주해서 창업을 하신 가게고요. 바다책방 사장님의 이제 아내분인데 네, 점심에 책과 음식이 매칭되는 팝업을 2주 동안 하고 있어요. 2주 동안 또 패스트푸드처럼. 네네네. 그 후에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책과 식사가 매칭된 팝업. 네. 그리고 원래 주류를 취급하는 곳이니까 여기서 취급하고 있는 특별한 주류도 같이 매칭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원도심에서는 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여기 이쪽에 게스트하우스를 오픈했다고 해서 놀러 왔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쪽으로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때 마침 저희 이제 결혼 전이었고 애기 아빠가 그때 이제 책방을 하고 싶다고만 생각했었고 결혼 전이셨구나. 네, 전에 미리 내려와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책방을 여기서 오픈하고 이제 결혼하고 같이 내려왔어요. 예비 그때 아내로서 네. 뭐 걱정이나 이런 건 안 되셨나요? 아니요, 걱정은 안 됐어요. 왜냐면 어차피 자영업이나 이런 소상공인을 살 건데 이왕이면 30대에 미리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오히려 하라고 막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든 먹고 살겠지 이러고. 실제로 오시는 청년들에게 도움도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설득을 하죠. 설득을 예. 하고 집을 같이 찾아주고 하고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서울의 어떤 수도권에 있을 때보다 좀 더 생각할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도 제가 엄마 말하지 마. 여기서는 실패를 좀 해도 그냥 몇 번 연습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약간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지역으로 와보는 것도 되게 좋은 다른 선택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아직 사회적으로 크게 받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혹시 대안이 있으신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한 2, 3년 전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로컬의 붐이 처음 시작할랑말랑 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나 또 지자체 단위에서 그럼 청년들이나 아니면 지역 이주에 대해서 로컬 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실 지원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토양이 좋아졌고 지금 또 소백에서도 와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데 현장에서 저희가 느낄 때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뭔가 이제 로컬에 대해서 관심은 좀 늘어났는데 와서 되게 일차적인 소비만을 원하는 트렌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핫플레이스 없니? 그다음에 되게 잘하는 어떤 스토리가 탄탄한 친구가 지역에 와서 뭐 그 친구가 뭔가 짠 히트 상품을 만들어서 뭐 그런 것들을 소비하고 그걸 인증하고 하는 대상지로 남아 있어줘라는 강요를 받는 느낌이 들어요. 로컬이라는 거는 사실 그 지역의 그냥 뭐 지역 특산물 같은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것들이 반영돼야지만 그걸 로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도시를 생명체로 인식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사실 이게 골고루 분배돼서 이게 그 분배가 잘 이루어지는 게 이제 모두가 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인데, 겉모양으로 너무 로컬이 많이 지금 소비가 되어서 이제 그렇게 핫하거나 뭔가 그런 세련된 게 있지 않으면 이제 실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런 미디어나 어떤 도시에서도 이런 지방 소도시를 볼 때 그거를 좀 더 깊이 있게 지금 소백처럼 이렇게 이런 건강한 이야기들 많이 들을 수 있게, 그래서 그걸 보고 좀 지방에서 뭘 해봐야지라는 청년들이 늘어나면 좋고. 지역이라고 해서 인구가 부족하다, 소멸지구다, 위험지구다 해서 모든 사람이 어서 오세요, 그래서 오시면 다 해드릴게요, 이걸 기대하고 오면 엄청 실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속도를 미리 계산을 하고 적극적으로 내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사람들 협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들, 끈끈하게 강렬하게 연결되진 않더라도 느슨하게나마 오랫동안 연결돼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찾아왔을 때 지역의 일도 더 잘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렇구나. 이게 대내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에 있어서 그걸 잘 대처해고 가시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세 분의 어떻게 보면 약간은 느슨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끈끈한 이 협업이 이 공주를 이 젊은 청년들이 또 흥미진진하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거제 바다 진짜 매력 있네요. 와, 진짜 기가 막힌다. 겨울아 안녕, 봄아 어서 와. 셀카 한번 찍을까요, 우리? 셀카 이렇게 찍을 수 있나? 가능해요? 보이겠죠? 네. 하나, 둘, 셋. 저희 또 셀카도 찍고
그 거제가 바다 때문에 1970년대에 거제도를 조선업의 도시로 만들었죠. 그렇죠. 엄청 유명하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구가 한 10만 명에도 못 미치던 인구가 최근에 한 26만 명까지 불어났어요. 엄청나게 불어났죠. 그런데 다시 인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또 줄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선업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그렇게 됐죠. 장승포가 빈집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10집 중에 3집이 심지어 빈집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조선업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의 산업에만 너무 기대는 도시는 위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그 청년들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어떤 에너지 넘치는 청년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시죠. 네. 남쪽은 확실히 다르긴 달라요. 뭐 식물들도 그렇고. 야, 진짜 봄이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캠핑 가시려고 하시나 봐요. 야, 멋있다 여기 진짜. 쉘이 뭐예요? 트라이 아웃. 그냥 함께 뭔가 같이 해볼래요? 약간. 쉘위로. 저기 회장. 저는 공유를 위한 창조의 박은진입니다. 여기는 저희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손유진 팀장님이시고요. 팀장님. 옆에 두 분은 작년에 저희 아웃도어 아일랜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정착한 종현 씨, 민성 씨. 야, 완전 꽂히신 분들이네. 야, 듬직하시겠다. 네. 그리고 맨 끝에는 우리 장승포 청년의 정영환 회장님. 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박은진 대표님하고 만난 게 예. 커피숍을 한다고 하시길래 저희는 마을에서도 요 하늘 카페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다방도 있고. 예. 원래 거기 계시는 또 사장님도 계시니까. 근데 지역 상권에서 저희도 있는데 강의를 하시면서 왜 커피숍을 열지? 뭔가 이게 좀 그런 게 당연하지 않다. 뭔가 외지인으로서의 뭐 꿍꿍이가 있다. 예. 그래서 좀 오해를 하셨구나. 주위에 가서 만났죠. 왜 커피숍을 하시냐. 따진 건 아니고 이제. 근데 말투로만 들어봤어요. 그렇게 그대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좀 따지는 느낌이 없잖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방송 사투리가 좀. 그러니까. 여기는 또 원도심이 또 많이 쇠퇴하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그 청년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고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지역민들이 모두 경계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많이 서운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당황하시는데 눈이 지금. 근데 지금은 거의 우리 동네 홍반장처럼 뭐 문제 생길 때마다 항상 앞장 서서 해결해 주시고 많이 도움 주시고 엄청 고마우신 분인 것 같아요. 새로 오신 청년들 얘기도 좀 궁금한데 여기서 한 2달 정도 살아보시고 그리고 정착이라고까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여기 조금 더 머물기로 하신 거죠? 네. 그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복잡하지 않고 잔잔하고 엄청 좋았습니다. 여기 동네가 평온하고 그리고 어르신분들도 많이 반겨주시고 해서 충분히 잘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에 찌들려 살다가 좀 조용한 곳에 있고 싶어서 마침 또 주민분들께서도 너무 이게 형님, 뭐 아버지, 어머님처럼 잘해주셔가지고 좀 더 남아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좋아서. 예. 그럼 두 분은 앞으로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먹고 살 길을 좀 찾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여기서 많이 배운 거는 이렇게 다 같이 주민들이랑 같이 지역에서 함께 사는 것들 위주로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함께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대로 제가 또 이거 기록으로 던져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자, 하나, 둘, 셋. 또, 나 이 카라반.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뭐 낚시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쪽으로 많이 가시고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따로 이름. 이 아웃도어 아일랜드 어떤 곳인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아웃도어 라이프가 있는 동네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는데요. 거제가 다들 조선소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살아보니까 여기는 걸어서 뭐 5초 거리에 바다를 볼 수 있고 5분 거리에 산을 탈 수 있고 그런 곳인 거예요. 아, 여기서 그러면 날 좋으면 서핑도 가고 캠핑도 가고 뭐 밖에서 일을 해도 좋고 그래서 그런 일상을 좀 살아볼 수 있는 동네로 바꾸자, 만들어가자 해서 시작을 한 곳입니다. 아 근데 보니까 아웃도어 뭐 아일랜드 박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 맞나요 저게? 박은 쌍기역 아니에요 받침이? 맞아요. 맞죠? 왜 저게 왜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웃도어를 담고 싶은데 이게 그 박자가 네. 쌍기역이잖아요. 네, 그렇죠. 옛날에 훈민정음에 바에 시옷 기역을 적었대요. 아 나라만세 중국의 나라 그때가요? 네. 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박기라고 하면은 바다랑 산이랑 강밖에 없지 않았을까? 시옷 기역을 기역 시옷으로 바꿔서 바다 강산을 담자 이런 의미로 센스가 지었습니다. 이게 젊은 애들의 작가님 봤을 때 어떻습니까? 대단한 발상이라고. 굉장한 발상입니다. 아니 보니까 이런 거 책들 이렇게 보니까 그간의 행적들이 다 여기 있어. 네. 이야, 이런 것들도 직접 청년분들이 함께 또 하신 거잖아요. 이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되게 여유롭게 좀 즐기다 가시는 편인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저희가 10주 정도의 지역살이를 했는데 청년들이 와서 날이 좋으면은 진짜 나가서 계속 놀고 근데 그런 거를 지켜보다 보니까 그 청년들 안에서도 그런 이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활동으로도 이렇게 확장이 되고 예. 그래서 되게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제도에 살고 있는 우리 또래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 친구들이 거의 열에 10명이 다 떠나고 싶어 해요, 거제도를. 근데 떠나지 않고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활동을 하면서 떠나지 않아도 여기서 더 살고 싶은, 함께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각보다 뭔가에 대한 도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기 와서 용기 같은 것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제 동료들이랑 또 재밌는 일들을 같이 해볼 수 있다는 거.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저도 잘 배워가지고 제 그 주특기나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이 편지나 이런 것도 제가 좀 봤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 오신 분인가 봐요. 그러네요. 같이 강렬했던 여름과 예. 코시는 이런 겨울까지 올해 뭐 아웃도어 아일랜드 함께했던 막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또 어딘가에서 자연스레 함께해요. 그 관계를 어떻게 더 돈독하게 이제 만들어 갈 것인가가 좀 저희한테 남겨진 숙제인 것 같아요.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정착하신 지? 지금 이제 만 3년. 3년 차. 네. 그 사이에 이렇게 골목을 여러 가지로 변화를 시켰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그 전엔 어땠어요? 처음 딱 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는 대체로 이제 경계, 의심의 눈초리. 뭐하러 왔지 우리 동네? 그러니까 그리고- 혹시나 네. 했나. 예. 그리고 저희가 또 오기 전에 부산에서 이제 이런 도시재생이나 지역재생 쪽으로 일을 하다가 온 친구들이라는 얘기를 들으셨다 보니 본인들의 포지션과 겹치니 약간의 경쟁.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네.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겠네. 그렇게도 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부대끼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3년이 지난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뭐 저희가 장승포에 계신 모든 주민들을 만나 뵌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근처에서 자주 뵙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되게 많이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가는 가게 사장님들도 되게 친근하게 반찬 싸주시고 뭐 그런 것들이 되는 거 보면은 확실히 변화가 조금은 있다.
라는 걸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지방 중소도시에서 공간을 구하는 게 생각만큼 쉽진 않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낯선 사람들한테 공간을 잘 안 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연달아서 공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신뢰가 쌓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분 착실한 청년일세 이러면서. 근데 여기는 멀끔해 보이긴 하는데 옆에 건물은 사실 좀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그걸 부수지 않고 말하자면 재생을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처음 여기 장승포를 내려왔을 때 이 골목이 주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어땠나요 그 분위기가? 뭔가 아기자기하고 색깔도 조금 알록달록하게 남아있고 누군가가 새로 들어와서 여기 공간이 뭔가 갑자기 힙해지고 세련돼지고 아 이런 게 이 동네에 어울릴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오히려. 네. 그리고 공간을 바꾼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그 동네의 골목에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공간만 볼 게 아니라 좀 전체적인 그 골목 아니면 지역의 맥락을 좀 읽는데 시간을 좀 많이 투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서두르면 안 된다. 네네. 대표님, 야 지금 전용 만찬을 야 사실 백패킹을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가 뭐 그냥 캠핑장이고 뭐 거제도가 이렇게 아름답네. 그러네. 진짜 그렇게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살아보면 진짜 좋거든요. 여기가. 일단 편의시설, 생활 편의적으로 부족한 게 없고 그러고 저희로서는 동네가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발견하는 눈도 아무나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오래된 건물들 보면은 누가 기회로 보겠어요. 사실 그런 안목도 되게 필요한 거. 그런 건 어떻게 키우셨어요? 어떻게 부동산 땅 좀 뭐. 요새 그런 얘기 있습니다. 어디 갈 거면 미리 말을 해라. 내가 땅을 좀 사서 너네한테 줄게. 그치 살리니까 지역을 살리는 분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시는 일이 굉장한 사회적 가치를 지닌 활동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 하기 부끄러운데 괜찮습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원동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고 그런 거를 인정을 받을 때 조금 동기부여도 많이 되는 게 있고요. 나라에서도 사실은 침체되어가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민간도 함께 같이 발을 맞춰서 가줘야지 시너지가 나는데 좀 작더라도 뭔가 같이 하다 보고 같이 하고 그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게 또 전국적으로 같이 뭐라 해야 되죠? 좀 붐업이 되고. 네, 붐업이 되고 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동네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 진짜 너무 전 약간 감동받고 좀 민망한 게 난 나만 잘 살고 싶었거든요. 나만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인데 같이 잘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와 너무 따뜻합니다. 따뜻하시죠? 진짜 힐링이네. 멍해진다 그죠? 과연 나는 사회적 가치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왔을까? 이런 걸 실제로 실천하는 이 젊은 청년들, 후배들을 보니까요. 같이 뭔가 공동체 원으로서 저도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방향성을 이제 명확하게 정하셨잖아요. 아웃도어 액티비티라고 하는 그거를 잘 꼭 성공시키셔갖고 이 거제 조선업 말고 다른 가능성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여기서 먹고 살고 있고 일하고 있으니까 거의 집이죠. 조금 더 살고 싶은 동네가 되어지는 게 도시재생인 것 같아요. 지역민들이 바라봤을 때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지금처럼 꾸준히 지치지 않고 여기에서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가는 게 계획인 것 같아요.